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균형 잡기, 그렇게 해서 다시 반도체 차진인데, 지금 화면을 놓고 보면, 어떤 피사체가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11일인데, 이제 동시 만기일이 지나갔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죠. 만기일에는 이제 동시효과의 프로그램 매매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옵션과 연계된 현물도 나오는데, 만기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옵션 만기는 이제 개별 옵션 만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도래하고, 스몰 옵션 동시 만기는 세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보통 12월 말에 들어왔던 요 만기가 연말에 조금 들어올 때 이제 일정 부분 배당 차익 거래한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첫 번째 이제 포지션 자체를 청산하는 게 대부분 첫 번째 만기일입니다. 1월 달. 그리고 나면 이제 2월 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고요. 또 3월 말에 또 한 번에 이런 변동성이 좀 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뭐 내려간다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대형주의 수급 흐름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보면 다시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균형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두 개 다 아니었죠. 우리가 보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내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일까요? 예. 2차전지는 2차전지대로 내리고 두 개 다 내려가고 있었죠. 두 개 다 내려가고 있었고 또 하나 특징이 있었는 뭐였냐면 한 1월 한 달 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연말이 올라는 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시가총액 상위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의 지수 영향력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또는 LNF, HLB,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을 기다면서 보시면 오늘 같은 기점으로 지수는 우상향을 했는데 코스닥이 그렇죠.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마감했는데 상승의 주역이 다시 배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어, 하이닉스가 올른 거죠. 물론 이 두 가지 단 현상을 가지고 섣불리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보게 된다면 아마 이 영상은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조금 더 딥하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는 그 자체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뭐 균형이 팽팽하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어떤 종목들의 힘을 한번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최소한 한 1월 12월 28일 배당락이 끝나고 27일 배당락이 끝나고 한 달 동안에 미국 증시를 가만히 놓고 보면 미국은 다우지수는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갔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이 오른다고 우리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의 기술주들의 노형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이벤트라든지 또는 하나의 이벤트 중에서 이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수 올림 현상.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12월 중순 이후로 지나치게 삼성전자의 수급 자체가 한편으로는 블랙홀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일가 예상속세 이슈든 뭐든지 간에 오늘 그 이벤트 자체가 종료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3천만 주의 기관 매도 중에는 이건 기관 매도가 아니고 상속세 재원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다 청산됐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최근 2, 3주 동안 삼성전자의 지나친 수급 블랙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성전자 오르면서 딴 걸 다 눌러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주가 관점도 제자리 그 다음에 수급 이벤트 관점에서도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자신 있게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는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2차전지 2차전지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종목들은 몇 개만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장이 열리지 않은 동안에 가장 또 핫하게 올랐던 것은 바로 두 개의 기업이 있죠. 하나가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게 쇼커버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신고가를 갖고 500달러 기준으로 무려 10%가 올랐어요. 얼추. 그리고 또 하나의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HBM 반도체의 어떤 큰 트리가 됐던 바로 AMD의 주가입니다. AMD 주가 동안 비슷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오늘 제가 시장에서 이런 걸 좀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 견주했단 말은 그동안에는 약간 한 달 반 동안 뭐 CXL 관련주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제주 반도체 같은 거죠.
CXL 관련주라든지 기타 온 디바이스 관련주 이런 기업들의 강세가 좀 있었는데 이들의 강세가 있는 동안에 기존의 HBM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푸진했습니다. 자, 하나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있죠.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는 레이저 마커 회사면서 HBM 관련해서 갑자기 이게 TSB 관련 기업 드릴러 관련인데 이오테크닉스 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근데 이오테크닉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또 하나의 기업이 동반해서 움직인 게 바로 DIT라는 기업입니다. DIT. 자, 그리고 조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 그 한미 반도체나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PSK 홀딩스, STI까지는 리플로 쪽에서는 아직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리플로 쪽 한미 반도체, PSK 홀딩스, STI 쪽은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걸 빼고 났을 때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제오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놓고 보면 뭔가 어느 정도 같은 이제 원래 HBM 쪽으로 자금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AOI 장비라고 이야기하는 햄트론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검사 장비, 실장 장비죠. 그러면 일정 부분 뭐 이런 제가 오른 종목만 이렇게 같이 보여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힘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올라오나? 그럼 이는 반도체 쪽에 올라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2차 전지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같이 올라옵니다. 잘 보시면 물론 2차 전지의 움직임은 에코프로 BMS도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이 연속성에 대해서 지금 움직였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약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료에 반응하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시세가 재료에 반응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 그 섹터에 대해서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내로 이게 물론 엔킴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실내로 어떤 종목의 시세가 미국의 전해질 공장을 착공을 하고 수직 밸류를 갖춰서 쇼커브 물량도 있습니다만 계속 좀 당기게 되고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사마 알미늄이란 기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동박 사업이라든지 알루미늄 사업이죠. 앞으로 비즈니스를 좀 그려간다는 그런 이슈가 나옵니다. 오늘 아마 이 회사가 도요타 아니었나요? 도요타죠. 원래 사마 알미늄 회사가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작년도 12월 24일 정도에 1,500억 정도 자금 투자를 하게 됩니다. 1,500억 정도 자금 조달할 때 사마알미늄 쪽으로 LG에너지솔루션, 일본의 도요타 이렇게 시분투 3자 배정을 들어왔는데 당시 도요타 같은 경우는 또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런 데 반응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도체에서 반응하는 요 속도보다는 조금 둔하지만은 2차 전지 쪽에도 일정 부분 이제 시세에 반응을 하죠.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저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놓고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AMPC란 단어가 나옵니다. 첨단 세액 공제. 그래서 항상 뭐 6천억을 벌었네, 7천억을 벌었네 할 때 AMPC 세액 공제금이 얼마냐. 근데 어제 하루 전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이 AMPC를 받는 세액 공제를 1년 정도 있다가 받는 것을 미리 권리를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동안 약간은 중간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물론 전체적인 배터리 가격이 하락세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세 때문에 수요 둔화에 대한 부진 때문에 높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실제에 대한 우려로 많이 눌러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12월 정도에 그런 이슈도 없잖아 있었어요. 합작법인 GM의 AMPC에 나눠먹기 하자. 물론 그게 어떤 트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쪽은 이제 마디 가격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의 42만 원, 물론 그 다음 마다는 53만 6천 원입니다. 에코프로의 29만 30만 원, 정확하게는 29만 9천 원이군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이제 이번 1월 만기를 좀 기다려 왔는데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또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여기에 좋은 이벤트도 하나 있군요. 마침 오늘이 또 첫 번째 12월 달의 물가에 대한 미국의 물가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물가가 발표된 상태에서 지금 이번 증시, 미국 증시가 보여준 대로 미국의 M7 종목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근 보름 동안에는
M7 주춤, 경기 민감주 반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은 먼저 우리보다 이런 균형점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M7 먼저 치고 가고. 물론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테슬라나 GM이나 포드나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중요할 것이고 여기에 다시 한번 약간 느린 두 종목 애플과 테슬라의 하반 경직과 M7 종목에서 HBM 관련주로서의 지금 벌어진 간격을 좁혀가는 간격 그렇게도 보셔야겠죠. 좀 길어요. 자, 균형 잡기. 이 균형 잡기 흐름 자체를 단순히 반도체나 2차 전지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시세가 움직이는 어떤 파워의 힘, 한쪽이 죽고 한쪽이 내려가는 풍선 효과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한쪽이 올라갈 때 상대 쪽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관점으로 장을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양봉입니다.